자, 이번 시간에 부가가세 연습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보시면요. 부가가세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에서 우리나라 부가세 과세 방법은 전 단계 거래공제법에 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이거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부가가세는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동일하므로 직접세에 해당이 된다. 아니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세라는 거죠. 간접세. 세 번째 보시면 현행 부가가세는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영세율이 적용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맞죠? 소비하는 곳에서 과세하라. 왜냐하면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따라서 수출을 한다라고 한다면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세금 부담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영해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수입하는 나라에서 과세를 한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정부 부가과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정부 부가과세 제도의 경우는 상속 증여세가 그렇고요.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 납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따라서 부가가세법에서도 신고 납세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다음 중 부가가세 과세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여기 1번에 보시면 소득세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반면에 부가가세는 6개월을 잘라서 1월에서 6월을 1기, 그다음 7월에서 12월을 2기라고 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부가세법에서 각 과세기간 개시 이후 3개월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해서 세액을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모든 납세무자는 신청에 따라서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확정신고로 대체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번 신고 납부를 해야 되죠. 법인 이거는 4회 신고 그리고 그에 따른 납부까지 하게 됩니다. 개인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2번 신고하고 납부를 하죠.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뭐 하느냐라고 하면 예정 고지를 받아서 처리를 한단 말이죠. 또 하나 이제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하도록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모든 납세무자가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내용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보시면은 확정 신고 시 예정 신고에서 신고된 사항은 제외하고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뭐냐라고 했는데 재화의 유상 공급과 무상 공급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과세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유상 공급에 대해서는 과세하죠. 그러나 무상 공급 관련했을 때는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어요.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합니다. 자, 따라서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뭐냐라고 하면 리을이 되겠고요. 네 번째 문제 보시면 부가가세 과세 방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자, 1번에 부가가세는 과세 방법이 어떻게 돼요? 전 단계 세액공제법에 따라서 처리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전 단계에서 발생된 내용은 매입세액으로 해서 차감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을 하잖아요. 이때 납부나 또는 이제 환급이 일어난다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전 단계에서의 세액을 뺀다라고 해가지고 전 단계 세액 공제법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매출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세율을 곱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진 않고요. 세액공제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직접적으로 세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급받는 자는 공급자로부터 매출세액을 거래 징수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반대로 돼 있죠.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 징수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에 공급자가 있고요. 공급 받는 자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매출이 일어나면서 그에 따른 10%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거래 징수한다라는 겁니다. 거래 징수. 자, 그 다음에 거기 내용 보시면요. 네 번째, 부가가세는 공급자가 담세자가 된다? 아니죠. 공급받는 자가 담세자가 돼요. 이 사람이 실질적인 부가가세를 부담하는 사람이죠.
이게 담세자가 됩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자. 5번에 보시면 부가가세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의 부가가세는 소비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일반 소비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납세자의 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물세입니다. 맞아요. 또한 그 누진 세율로 과세된다라고 했는데 누진 세율은 아니고요. 여기 이제 관련된 세율을 보시면 요때 이제 물건에 대해서 10% 부가가치를 갖다가 과세하죠. 그러니까 단일 세율입니다. 단일 세율. 세부담은 소비자가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납세하는 간접세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누진 세율로 간다는 건 잘못됐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 보시면은 납세무자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여기 1번에서는 간접세에 해당이 된다. 맞죠? 두 번째, 납세무자는 사업자면서 사업자가 아닌 납세물을 아닌 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사업자이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를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부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사업자. 자, 근데 부가세법상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영리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만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중요한 게 영리, 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영리 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영리성이 있거나 영리성이 없더라도 부가세법에서 사업자로 분류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3번이 옳지 않고요. 7번에 보시면 사업자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여기서도 4번에입니다.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이 있어야 하느냐? 아니죠. 영리 목적 유무에 불구하고라고 했으니까 그렇든 그렇지 않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보시면 단순히 한두 번 정도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인정될 수 없다라는 거죠. 사업성이라는 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돼야 되는데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이다라고 하면 이는 사업성이 없다라고 본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독립적이란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있지 않고 점포 또는 물적 설비가 있고요. 그 구분되는 것을 의미한다. 종업원은 사업자가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독립성 관련했을 때 여기 독립적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인적 독립과 물적 독립이 있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지시 감독받지 않는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따라서 종업원은 고용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지시 감독을 받아요. 따라서 사업자가 될 수 없는 것이고요. 물적인 독립성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일정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한. 자, 이번에는요. 거기에 그러니까 7번에서 잘못된 것은 4번이 되는 것이고요. 8번째 보시면은 사업자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1번에 보시면 부가가세법상 사업자는 크게 면세사업자와 간이가사제로 나눈다라고 했는데 부가가세법상 사업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과세사업자가 있는 거죠. 과세사업자.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 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세자와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해서 구분이 될 수 있는 것은 있지만 과세사업자는 이렇게 나누니까 얘를 여기서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과세사업자는 거래 규모와 업종에 따라서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네 번째 보시면 면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과 세금계산서 발급, 과세표준 신고 등 부가세법상 제반 의무가 없어요. 없습니다. 자, 9번에 보시면 가장 잘못된 설명을 한 사람 누구냐라고 돼 있죠. 자, 거기서 임가치 씨에 보시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신규 사업자의 경우다라고 하면 신규 사업자는요. 사업 개시 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가치 이분이 이제 잘못된 것이고요.
거기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은 신타당이라고 해서 과세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고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하진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만약에 이제 면세 개인 사업자나 면세 법인이다라고 한다면 이는 부가세법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그다음에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번 10번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에 관련했을 때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거기에 2번에 보시면 제조업을 하는 경우다. 사업 개시일은 재화의 판매를 개시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제조업의 경우에서 사업 개시일은 제조를 개시하는 것이죠. 제조 개시일. 제조를 갖다가 시작하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판매를 개시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제조는 제조를 하기 시작한 그 개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1번에 보시면은 사업자 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겸용사업자, 즉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자 관련 경우에서는 부가세법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부가세법상 각종 의무를 다 이행해야 됩니다. 겸용사업자는. 네 번째 보시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자 중에 한 명을 대표자로 해서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 신청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맞는 내용이고요. 자, 11번에 보시면은 사업장 관련했을 때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에 보시면 부가가세는 과세 대상 재화 용역의 공급 장소인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별로 과세함을 원칙이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부가세법은 기본적으로 사업장별로 해가지고 과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로예요. 사업장별로.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요. 사업장별 구분해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3번에 보시면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이 부가세를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사업장별로 어때요?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죠. 따로따로.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납부나 물론 이제 생략된 게 환급이죠. 환급만 같이 하는 거지. 뭐는 따로따로 해요?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는 신고서 제출하는 거, 부가세 신고서 관련해서 그 다음에 또 따로 하는 거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이런 것들 다 따로따로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다라고 한다면 저러한 신고라든지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도 같이 하게 되지만 여기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납부나 환급만 같이 하고 그 외 나머지 사항에서는 각각 따로따로 사업장별로 합니다. 자, 그래서 11번에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고 12번에 보시면은 2월 24일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했다.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2월 24일 날 했다라고 한다면 그 전 기간에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하라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사업 관련돼서 과세 기간 종료를 하고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2월 13일 날짜로 해서 사업 준비를 위한 원재료 장비를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적격 증빙을 수취했다라고 한다면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지출된 내용에 보시면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관련했을 때, 그 다음에 접대 관련했을 때, 토지 관련했을 때 이건 전부 다 불공제되는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것이고요. 자, 13번에 보시면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매입하는 거, 그다음에 매입 대금에 대한 지급과 매출을 한 것과 매출 대금의 횟수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매입 세금 계산서를 갖다가 수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수령했다. 그러면 언제 관련된 매입세 공제를 받느냐라는 것인데 세금 계산서 발행된 그 날짜로 해서 요게 이제 날짜가 있단 말이죠. 그 날짜로 해서 매입을 받으시면 돼요. 대금 지급,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매출, 그 매출 채권의 회수 이건 전부 다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13번에서는 3월 1일 날짜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일기 예정신고시 받으시면 돼요. 14번에 보시면은 매입세액에 부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매입세 공제는 어떻게 되느냐? 기억해 보시면 원재료 매입, 그 다음에 기계장치를 신용카드로 매입한 부분은 다 돼요. 그러니까 기업과 니은을 보시면 2천만 원과 4천만 원이 있죠. 4천만 원, 두 가지 하시면 이제 6천만 원에 대해서 다 매입세 공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공장 부지 매입 있잖아요. 이게 토지 관련이죠. 공장 부지라고 했으니까 토지 관련. 그리고 영업부장이 법인카드로 지출한 접대비가 있으니까 접대비와 비영업용 수용수용차 구입유지 관련했을 때 이거는 전부 다 안 되는 거죠. 다 안 되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했을 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접대비 관련했을 때도 불공내역이니까 안 되고 걔네들 다 빼면 6천이잖아요. 6천에서 부가세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10%니까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자, 15번에 보시면 부가가세 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에 보시면 부가가세 과세 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재화의 공급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이 이렇게 따로 띄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재화의 수입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용역의 수입은 없죠. 그래서 잘못됐고 2번에 보시면은 과세 대상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거는 소비지구 과세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즉 소비하는 곳에서 과세한다. 그러니까 재화의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이 소비지구 과세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뭐 넓은 의미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서도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당연히 이제 그것이 소비하는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사업자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돼야 되죠. 그래야지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세 계산하고 반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사업자 여부를 불문하다는 것이 잘못됐고 네 번째 보시면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 수입자의 사업자 여부에 따라서 과세 대상이 구분되느냐 그렇지 않죠. 구분하실 거는 수입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에 공급자가 있고 공급받는 자가 있잖아요. 공급받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지금 수입하는 사람이에요. 공급자는 누구냐? 외국의 그 회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세관을 얘기하는 것이 세관장이 공급자가 되고 여기서는 사업자 여부에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자가 됐든 사업자가 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수입하는 거기 때문에. 왜? 공급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고요. 16번에 보시면 잘못된 거 용역의 무상 공급은 어떤 경우에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부분 있잖아요. 2번 보시죠. 2번. 원래는 용역의 무상 공급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지만 예외적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을 갖다가 무상으로 공급했을 때 이때는 과세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무채물을 말하며 특허권도 여기 안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쌀 여기 관련했을 때 운반한다라고 하면 그 운반된 부수용역에 대해서도 면세하는 것이고 네 번째 보시면 음식점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제공이죠. 자, 이게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구분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음식점은 실제 거기서 음식이 나오더라도 그 주방 안에서의 요리를 갖다 하는 행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이 됩니다. 16번에 잘못된 것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17번에 보시면 과세 대상이 아닌 거 뭐냐라는 건데 그 3번에 보시면 근로자가 고용계획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사업상 독립성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그다음에 외상 판매, 교환 이것도 전부 다 들어가는 거죠. 교환까지 들어갑니다. 교환, 가공 이런 것도 전부 다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18번에 보시면은 기억에서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가장 올바른 것은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 있어요. 그 중에서 기억해 보시면은 거래처에서 엄을 발급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죠. 재화의 공급에서 이 재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할 때 엄이나 수표, 뭐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은 이걸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었어요. 은행에 자금을 차입하면서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거 담보 제공 이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해외 쇼핑몰에서 가방을 구입해서 국내에 들여왔습니다. 그러면 수입의 경우에서 공급자는 사업자 여부에 상관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됐든 그 다음에 사업자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이 4번 설명이 맞아요. 그 다음에 19번에 보시면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이라고 돼 있죠. 1번에 보시면 대출을 받기 위해서 공장에 재고를 담보로 제공했다. 이건 담보 제공이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보시면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들여오는 경우에 부가세가 과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린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지금 재화의 수입이라는 것이 외국으로부터 물건을 들여왔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선적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출하는 이 물품에 대해서 선적을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재화의 수입으로 보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해서 납부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구조가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입하는 쪽이나 수출하는 쪽이나 부가세 과세 제도에 대해서 서로 상이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라가 또 다르기 때문에 이걸 거래 징수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수출 신고를 마치고 선적이 완료된 물품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경우에 재화의 수입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해당된다라고 했었죠. 네 번째,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 해당 수입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만 부가세 과세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수입의 경우다라고 한다면 공급받는 자 쪽에서가 되기 때문에 자, 이게 사업자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업자도 되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1번이 되겠고요. 21번에 보시면 다음 중 부가세 과세 대상인 것은 담보로 제공하는 거, 그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하는 거, 그 다음에 토지의 양도는 토지 양도 부분은 뭐예요? 면세죠. 면세입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세 번째 보시면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를 수입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과세 대상이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사업자 여부와 상관이 없다. 비사업자 개인이라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 쪽에서 수입한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부가세를 과세한다라고 했었습니다. 22번에 보시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여기서 3번에 보시면 고용관계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고 했죠. 왜? 사업에 있어서는 독립성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인적 독립 관련했을 때 여기 어떻게 해요? 누구부터 지시 감독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서 영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2번에 보시면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의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 만약 주요 자재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면서 가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라고 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네 번째 보시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있지 아니한 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죠. 다만 부동산 임대 용역 관련했을 때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용역의 무상 공급에 대해서도 과세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23번에 보시면 부가세법상 거래 시기로서 옳은 것은 1번에 보시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때 무조건 부가세법상 거래 시기에 해당이 된다? 아니죠. 발급하는 때가 돼 있는데 자, 발급하는 때도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급 시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재화 공급하는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원칙적으로 발급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건 좀 의미가 정확한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재화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죠.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이동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공급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때.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고 세금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 시기다 아니에요. 발급하는 때죠. 이때 발급하는 때라고 했습니다. 발급하는 때.